Sweet. Richard. All right, here we are. Cool. All right. Well, welcome everyone. Let's just kick it off. Figured maybe we could just go with some quick intros first. My name's Russell. Yeah, like a lot of the innovations have been around data. Like, you know, in machine learning, you'd think people had learned this idea by now that data is king, but it seems that people still don't get it. And like even in the CLIP paper, like to m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ere is the data set. They've got this new data set of 400 million images and text, and they spend like 3 paragraphs in the paper discussing how they collected it and what's in it. And to me, that's maybe the most important and interesting part of the paper. Yeah, it's true. I actually struggle with this quite a bit because whenever people join the team at Tesla, the neural networks team, their instinct is always to start going crazy on the architecture, and I have to unlearn that for them. I have to, they have to iterate on their data set, and it's like eating their vegetables. But it's so incredibly important. But yeah. 안녕하세요, 모아이의 아크입니다. 요새 클럽하우스라는 앱이 아주 핫하죠. 이 클럽하우스에서 얼마 전 2월 11일에 유명한 테슬라의 인공지능 리더 안드레아 카르파시를 포함해서 5명의 인공지능 업계 최고 고인물들이 모였고요.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최근의 인공지능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요새 인공지능 트렌드에 대해서 재미있는 인사이트들이 많아서 되도록 짧고 쉽게 정리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럽하우스는 음성 채팅 앱인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 방에 모여서 떠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방청객처럼 방에 들어가서 그냥 들을 수도 있어요. 최근 한두 달 동안 입소문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요새 실리콘밸리나 일본 또 한국에서도 많이들 쓰고 계세요. 특히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사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뭐 여러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방이 그 문제의 고인물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의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 방인데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한 분 한 분 화려한 이력을 가지신 업계 거인들이신데 역시 그중 제일 유명한 건 안드레아 카르파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만드는 인공지능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안드레아 카르파시, 가장 유명하다고 꼽을 수 있겠죠. 참고로 이분 86년생이십니다. 네, 저보다 연하시네요. 난 그동안 뭐 했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스틴 존슨. 이분은 미시간대 교수이시자 페이스북 AI 리서치의 교환연구원으로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렉스 프리드먼은 MIT 교수이자 AI 리서처신데 활발한 팟캐스트,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걸로도 유명하고, 네, 무려 100만 구독자를 가지신 유튜버이십니다. 그리고 매년 올해의 AI를 막 정리해서 강의처럼 만들어주시는 걸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 방의 모더레이터, 그러니까 관리자로 활동하신 분은 러셀 캐플런이라는 분인데 예전에 테슬라에서 일을 하셨고 스케일 AI라는 회사를 창업한 분입니다. 그리고 리처드 소셔, 이분은 세일즈포스에서 일을 했었고 최근에 U.com이라는 새로운 검색 엔진이래요. 이거 아직 출시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창업을 하셨고 스탠포드 교수기도 하시고, 이 중에 렉스 프리드먼을 제외하면 모두 스탠포드의 동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리콘밸리도 참 학연이 뻘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이면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용이 아주 길고 어렵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려운 인공지능 업계 최고봉이 5명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로 1시간 반을 아주 빠른 영어로 막 떠드는데 어떻게 내용이 짧고 쉬울 수가 있겠어요? 저도 듣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질이를 위한 AI 뉴스니까 최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게 무슨 맥락의 얘기다, 이 정도만 해설해서 전달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게 이 한 장이 다고요. 이거보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모질이가 아니신 거니까 여기 말고 원본 영상을 가서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요즘 자꾸 구독자분들 중에 모질이 아닌 분들이 발견되는데 네, 직접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토론 전반에는 달이랑 클립 등 트랜스포머 기반의 멀티모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벌써 어렵죠. 달이랑 클립은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같이 낸 2개의 기술인데 텍스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영역이 같이 나오는, 그래서 멀티모달이에요. 이제 시각과 텍스트 쪽이 같이 한 모델에 들어간 것에 참신함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많이 동의하고 가장 많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왕이다. 데이터가 진짜 왕인데 아직 이게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 만약 인공지능의 성능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데이터를 얻는 게 가장 확실하게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요새 다 알잖아요.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이런 데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아직 사람들은 충분히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배울 때 성능을 개선하려면 보통 문제를 주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데이터셋을 정해주고 어떤 구조를 써서 이 데이터들을 쓰는 게 가장 성능 좋은 인공지능을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데 업계에서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만들어 있는 구조에서 차라리 더 좋은, 더 많은 데이터셋을 구해서 넣는 게 더 확실하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데이터를 더 많이 가져오고 그걸로 성능을 개선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데 아직도 사람들은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왕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큐레이션 도구, 그리고 MLOps가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데이터 큐레이션 도구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 대화의 모더레이터, 그러니까 관리자를 맡았던 러셀 캐플런이 스케일 AI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 그런 걸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 큐레이션 도구는 이제 머신러닝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기본셋을 쓰기도 하고 이제 표준화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종류의 도구들이고, 그리고 MLOps는 머신러닝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써서 학습시키는 그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포지션을 얘기를 해요. 생각보다 머신러닝 하는 과정을 보면 머신러닝을 직접 하고 모델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비중이 작아요. 그 주변에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사이클을 돌리고 이런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갈수록 이 포지션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게 한 사람이 됐든 회사가 됐든 MLOps의 역할이 커진다 라는 점을 강조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트랜스포머가 딥러닝 영역을 전체를 통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몇 년 전만 해도 딥러닝 영역마다, 영역이라 하면 이제 문제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를 처리한다던가 자연어를 처리한다던가 비디오를 처리한다던가 오디오를 처리한다던가, 이렇게 영역마다 약간 정답지처럼 느껴지는 구조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미지는 예를 들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CNN을 쓰는 게 정석처럼 되어 있었고, 뭐 예를 들어 NLP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 당연히 LSTM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RNN 계열의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각 문제 영역마다 쓰는 도구가 정답처럼 정해져 있다시피 했는데, 작년에 트랜스포머가 엄청 부상을 하면서 거의 모든 영역을 다 먹다시피 했어요. 말하자면 전국구 짱이 나타난 거죠.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도구,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고, 정확히는 딥러닝의 문제와 솔루션 영역을 통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여기 위에 얘기한 달이랑 클립이 대표적인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얘기가 최근 하드웨어에서 병렬 처리 최적화할 수 있는 모델이 더 임팩트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이것도 어렵죠? 최근 하드웨어라 하면 말하자면 뭐 CPU가 됐든 GPU 혹은 TPU라고 구글에서 낸 인공지능 전용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모델마다 그런 데서 돌 수 있는 성능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잘 아시다시피 머신러닝으로 만드는 인공지능은 아주 많은 컴퓨팅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드웨어에 맞게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 비슷한 성능에서도 어떤 거는 훨씬 더 싼 저렴한 하드웨어에서도 아주 빠르게 돌 수 있고, 어떤 거는 아주 비싼 하드웨어가 있어도 느리게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노예가 두 명인데, 한 명은 김밥만 먹고도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다른 한 명은 머리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소고기를 먹어야만 일할 수 있다. 이러면 김밥 먹는 친구가 지금 더 나은 시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갈수록 데이터는 더 많아지고 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최대한 빨리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돌면서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하드웨어에서 최적화가 잘 돼 있는, 한꺼번에 병렬 처리도 잘 되는 그런 모델들이 더 쓸모가 있다는 말이죠. 그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가, 또 보통 인공지능 모델을 연구할 때 요새는 파이썬을 가장 많이 쓰는데, 파이썬은 좀 하이레벨 언어잖아요. 하드웨어 최적화보다 편리하게 짜는데 좀 더 포커스가 있는 언어인데, 그런 것보다 C++처럼 정말 하드웨어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루틴을 짜는 게 더 중요하다,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분야에서 요새 새로운 연구 개척 분야가 어디냐, 이런 얘기들도 해요. 이 중에 나왔던 얘기가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모델.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모델은 보통 한 가지 태스크를 잘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켜요. 예를 들면 개랑 고양이를 구분을 잘하는 모델은 그걸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다른 거를 못하죠. 예를 들면 뭐 감정 분석 이런 건 못해요. 예를 들면 감정 분석을 하게 만들어진 애는 예를 들면 음성인식 이런 거는 아예 못해요. 학습을 한 가지 목적으로 한 모델을 다른 목적으로
연달아서 학습을 시키면 앞쪽에 배웠던 능력을 까먹어 버려요, 지금은. 그래서 예를 들어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얘한테 감정 분석을 다시 가르치게 되면은 앞쪽에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치명적인 망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연달아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모델, 앞에 걸 까먹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델, 이게 이제 새로운 연구 개척 분야 중에 하나 이렇게 지목이 됐고, 또 데이터 레이블링의 새로운 접근,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계학습의 기초는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데이터셋에 기본적으로 문제랑 답이 한 페어로 있는 것들이에요. 보통 이 답을 사람이 달게 돼 있어요. 이걸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고 힘들고 중간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커지는 데이터셋에서는 레이블링을 일일이 다 사람이 다는 형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접근들, 뭐 예를 들어 기계적으로 이걸 좀 보완을 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모델 퍼스트 벤치마크 디자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측정하려면 벤치마크를 해야겠죠. 벤치마크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보통 이건 데이터 퍼스트 벤치마크 디자인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셋이 정해져 있고 이 데이터셋으로 가장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뭐냐, 이걸 찾아오도록 이제 벤치마크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방법이 틀렸다, 데이터가 더 중요하고 구조는 덜 중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구조를, 모델을 먼저 고정해 놓고 이거에서 가장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데이터셋을 가져오게 하는 게 벤치마크에 더 맞는 접근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거대 데이터셋 생성의 새로운 접근, 이것도 앞에 얘기랑 좀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점점 더 이제 슈퍼바이즈드라면 이제 지도학습, 그러니까 답이 붙어있는 데이터셋보다 답이 없는, 말 그대로 사람이 레이블링을 하지 않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시키는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대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새로운 접근과 표준들,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시간 반의 거장들의 대화를 후닥닥 대충 무슨 얘기였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어렵죠. 어쨌든 거장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클럽하우스 참 재밌는 툴인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좋아요, 구독 얘기는 못하겠고 구독 끊지 말아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